여기서 지금까지 꿀팁 정리. 그리고 세 번째, 신청 시 무조건 오전에 방문하기. 우선 이 해당 링크로 들어가셔서 비디오 콜 발급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총 4번의 우체국 방문 끝에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물론 집 계약에도 필요하니까 꼭 발급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 34기 윤지원입니다. 저는 현재 이탈리아 밀라노로 파견을 나와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이탈리아로 교환학생으로 오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영상입니다. 이탈리아 교환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행정 절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비자, 그 다음에 코디체 피스칼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소조르노까지 다뤄보려고 하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 절차별로 팁도 남겨둘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비자가 될 텐데요. 우선 이탈리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비자 인터뷰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저는 교환학생 파견이 확정되는 즉시 비자 인터뷰 날짜를 잡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비자 인터뷰 일정이 생각보다 잡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미루다 보면 거의 티켓팅을 하는 수준으로 취소표를 잡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니까 꼭 미리미리 비자 인터뷰를 신청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자 인터뷰 일정이 확정이 되었으면 인터뷰 일자에 최소 일주일 전까지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여기 화면에 정리를 해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총 14가지나 있답니다. 그리고 신청 즉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꼭 미리미리 신청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서류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정리해둔 것이니까 대사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혹시 몰라서 전부 다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정말 많으니까 파일 같은 곳에 미리 정리를 해두면 빠뜨리지 않고 챙겨갈 수 있으니까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는 파일에 인덱스를 붙여서 각각 필요한 서류 14가지를 꼼꼼히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비자 인터뷰를 갔다 오시면 됩니다. 학생 비자의 경우에는 비용 없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니까 비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예약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도 줄이 길게 서 있어서 대기를 조금 했습니다. 본인이 되는 시간에 앞뒤로 좀 여유롭게 잡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영어로 인터뷰를 할 줄 알고 살짝 긴장을 한 상태였는데요. 다행히도 들어가 보니까 한국어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영어 걱정이 조금 되신다면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충분히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질의응답은 없었고 준비한 서류만 제출하고 언제 출국하고 언제 입국하는지 정도만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한국어로.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 나면 비자 발급 일자를 알려주십니다. 이 비자 발급 일자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도 오니까 더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일자에 맞추어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비자를 찾으러 오시면 비자 발급 단계는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코디체 피스칼레인데요. 코디체 피스칼레랑 소조르노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특유의 행정 절차인 것 같아요. 이 코디체 피스칼레가 일단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물론 집 계약에도 필요하니까 꼭 발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디체 피스칼레를 발급받는 방법은 정말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두 번째는 이탈리아에 도착한 후 지역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미리 집 계약을 하고 이탈리아로 출국을 했기 때문에 코디체 피스칼레가 급하게 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 방법으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역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을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해당 링크로 들어가셔서 비디오 콜 발급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지만 홈페이지 내에서 직접 영어로 설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크롬으로 접속할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을 통해서 학계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시면 지역 선택을 하는 칸이 나올 텐데요. 영상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으니까 원하는 날짜와 시간이 남아있는 곳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예약을 하고 나면 예약 확정 메일이 올 건데요. 이 예약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메일로 구글 미트 링크가 오는데 링크에 접속하셔서 말씀해주시는 대로 서류를 첨부해서 메일을 보내면 끝이 납니다. 사실 뭐 큰 질의응답 할 건 없고 이탈리아의 가장 큰 단점인데 행정사무로 보시는 분들이 영어를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막 말씀을 하시는데 당황하지 않고 Do you speak English? 한 다음에 English가 안 된다 하시면 그럼 혹시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친절히 이메일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면 친절하게 대해주시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살짝 가물가물하긴 한데 화면 공유로 여권 4번 정도만 보시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걸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통화를 마치고 나면 메일로 필요한 서류와 공지가 또 따로 옵니다. 이제 온 메일로 필요한 서류에 맞춰서 답장으로 서류를 보내시면 신청이 끝이 납니다. 제가 메일로 제출했던 서류는 이렇게 6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메일로 제출하고 며칠 기다리시면 전자로 발급된 코디체 피스칼레가 메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저처럼 코디체 피스칼레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현지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려요. 저는 12월 30일에 신청을 했지만 1월 20일에 발급받는 정말 느린 이탈리아 행정의 피해를 왕창 받고 스트레스로 정말 쓰러질 뻔했는데요. 저는 1월 14일에 이탈리아로 출국을 했는데 출국 전에 필요해서 영상으로 발급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으니까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현지에서 받으면 거의 한 10분 이내에 바로 그 당일에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늦게 받았기 때문에 차라리 급하면 현지에서 받는 게 나을 거다. 저는 다행히 학교에서 발급해준 임시 번호로 집을 계약하고 계약서를 낼 때 내가 정식 번호를 신청을 했지만 아직 발급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발급 과정은 거쳤다라고 그 발급 과정을 거친 메일이나 이런 걸 캡처해서 같이 증빙을 해서 집 계약을 무사히 마쳤는데요. 참고로 코디체 피스칼레는 임시 번호와 실제 번호가 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시 번호로 하고 정식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계약은 성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미리 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코디체 피스칼레까지 마쳤다면 대망의 소조르노만이 남아있는데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탈리아 교환학생이라면 정말 진절머리를 낼 소조르노인데요. 정말 악명이 높아요. 소조르노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소조르노란 체류 허가서로 이탈리아에 도착한 후 2주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해요. 이 소조르노를 신청하지 않으면 타 국가로의 여행은 물론 이탈리아 내에서의 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도착하자마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불법 체류자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선 일명 키트 잘로라고 불리는 소조르노 신청 키트를 우체국에서 직접 구해야 합니다. 이 키트가 교환학생 입학 시즌이 되면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데 저는 집 앞에 우체국에서 정말 다행히도 한 번에 구했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우체국을 5군데를 돌아서 겨우겨우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교환학생들이 입국하기 한참 전에 미리 입국을 했기 때문에 조금 구하기가 쉬웠던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비슷한 시즌에 맞춰 들어오면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키트 잘로는 오히려 구하기가 쉽다라는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와 같이 보코니 대학의 경우에는 체크인 시에 소조르노 키트를 제공하니까 보코니 대학교로 파견을 오시는 분들은 힘들게 구하러 다니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키트를 받으셨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할 일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남았거든요. 우선 이 키트의 정보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통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일리아드라는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월 9.99 유로에 200기가를 제공하는 플랜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 친구들은 월 9.99 유로에 250기가를 제공하는 플랜을 사용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이게 시기마다 플랜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 가장 유리한 플랜을 선택하고 이후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앱을 깔고 틈틈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리아드라는 통신사가 좀 가성비가 좋은 통신사라서 거의 모든 이탈리아 교환학생들이 선택하는 통신사인 것 같더라고요. 잘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로마 여행 중에 테르미니 역에서 개통을 했었는데 직원분께 여권을 드리니까 그냥 알아서 다 해주셔서 제가 할 건 없었어요. 그냥 여권 드리고 뭐 핸드폰 달라고 하셔서 핸드폰 그냥 모든 걸 마치고 유심 주고 꽂고 가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통신사 이제 개통하는 건 큰 어려움이 없다. 이탈리아 번호를 받으셨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타바키, 이탈리아 담배가게에 가서 마르카 다볼로라는 우표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마르카 다볼로는 소조르노 키트에 붙일 우표로 직접 사가셔야 해요. 이건 현금으로만 살 수 있으니까 미리 현금을 꼭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16유로짜리 마르카 다볼로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구매하거나 뭐 준비해야 할 것은 이 정도이고 함께 가져가야 할 것들은 이렇게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같은 교환교에서 만난 언니는 코디체 피스칼레, 이탈리아 번호 둘 다 없었는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는 필요하다고 하고 누구는 필요 없다고 하고 정말 사바사 케바케가 심한 것 같아요. 이탈리아 행정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냥 보수적으로 모든 걸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도 모든 걸 준비해 갖고 다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10가지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우체국으로 신청을 하러 가야 하는데요. 여기가 정말 고됩니다. 소조르노 업무를 보는 우체국이 따로 있더라고요. 보통 큰 우체국으로 가시거나 소조르노 신청을 할 수 있었다는 리뷰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총 4번의 우체국 방문 끝에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소조르노 업무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만 보는 곳이 있으니까 꼭 오전에 우체국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조르노 신청도 현금만 가능하다는 블로그를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현금을 뽑아갔으나 제가 방문한 우체국에서는 카드로도 받아주신다고 하셔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꼭 103유로 정도의 현금을 지불하고 신청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엔 70유로였나? 반값을 내고 신청을 했었는데 제가 잘못 신청한 거더라고요. 딱히 직원분께서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알아서 해주셨는데 103유로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추후에 다시 결제를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지문을 찍는 날, 퀘스투라라고 지문을 찍는 날 다시 추가로 30유로 이상 결제를 하고 왔기 때문에 꼭 신청할 때 103유로에 미치지 않는 가격이면 이거 혹시 103유로 가격인 소조르노로 신청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시고 결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이렇게 소조르노 신청을 마치면 우체국에서 리체부타라고 불리는 영수증을 주시게 되는데요. 이 영수증이 소조르노가 발급되기 전까지 소조르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을 해두시고 받는 즉시 사진도 찍어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리체부타까지 받게 되면 소조르노 신청이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소조르노 신청 이후에도 해야 할 일이 남아요. 소조르노 신청을 마치고 약 2달 정도 뒤에 경찰서에 가서 지문을 찍게 되는데요. 이때 지문까지 찍게 되면 정말로 소조르노 관련 업무는 끝이 납니다. 정말 복잡하죠. 여기서 지금까지 꿀팁 정리. 첫 번째, 비자. 인터뷰 예약은 빠르게. 최소 일주일 전까지 서류는 전부 구비해둘 것. 바로 나오지 않는 서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많으니까 파일로 정리해서 들고 가기. 그리고 두 번째, 코디체 피스칼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한 것이 아니면 현지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급해도 바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현지에 가서 나오는 게 더 빠르니까 학교에서 발급된 임시 번호를 활용할 것. 그리고 임시 번호는 실제 번호와 같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소조르노는 입국 후 2주 이내 신청 필수. 학교에서 키트 잔로를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한적한 우체국에 가서 찾아보기. 그리고 세 번째, 신청 시 무조건 오전에 방문하기. 소조르노 업무는 오전에만 하는 우체국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3유로로 결제되는지 확인하기. 오늘은 이탈리아 교환학생을 준비할 때 필요한 복잡한 행정 절차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탈리아 교환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앞으로 이탈리아 교환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도움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교환학생 보내시길.